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이 진단 12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두었고 앞에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종목으로 이동되니까요. 이 점 활용하셔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6개가 아니고 종목이 7개여서 전체를 들으시려는 분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유니슨입니다. 한때 8개에 달했던 국내 풍력 터빈 업체는 이제 유니슨과 두산중공업 둘만 남은 상태죠.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 투자 목적 회사로 변경되었는데 국민연금이 이 사모펀드의 70%를 보유해 사실상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투자 소식과 수주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얼마요? 12기가와트 풍력 발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면 지속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 2기가와트 수준의 풍력단지 개발 계획이 하반기부터 향후 약 3년간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양양, 봉화, 태백 등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고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긍정적입니다. 현재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부터 국내 해상풍력 단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죠? 주봉을 보시면 이처럼 한 9년, 10년 정도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1년, 10년부터 그쵸? 중요한 가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점이라는 것이 단순히 9년, 10년치의 흐름을 보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가격권이었구나. 그래서 단번에 기대감만으로는 돌파가 좀 어려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현재 주가 아래로 또 이렇게 보면은 4,800원 선이 중요한 가격이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격 기간 조정 중이고요. 다시 일봉을 보면 7,000원 이상의 고점에서부터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빨강색이 기관이죠. 이때부터 7,000원 이상의 고점부터 누가 팔았다? 기관이 팔았어요. 수익을 많이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관이 재차 매수로 언제 전환하는지가 투심을 빠르게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볼 수 있고요. 4월 초부터 몇 배 상승한 거예요? 5개월 동안 10배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수주 소식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고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점에 물리셨건 수익 중이시건 간에 단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격은 주봉 보면서 다 말씀을 드렸죠.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나인테크입니다. LG와 분할 이슈가 발생하면서 나인테크도 그렇지만 또 어떤 기업들이요? 나라 MMD, 신성 델타테크 등이 강세를 함께 보였죠. 나인테크는 올해 4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생산해서 LG와 SK이노베이션 등에 공급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LG화학의 폴란드 제1공장과 난징 공장 국내 생산 라인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원형 전지 제조 장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인테크가
4~5%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어디죠? 아이비전웍스는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비전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만 들어보셔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2018년에 흑자 전환했고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인데 내년부터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병전 투자자였던 메디치 중소 선도기업 투자조합의 오버행 물량이 약 얼마 있죠? 252만 주가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물량 나올 수 있겠죠. 염두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거죠. 252만 주가 향후에 언제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겠죠.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밝아서 물량 부담이 생긴다면 관심 있어 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2차전지 매출 비중의 100%가 LG화학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의 성장성 방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는지에 따라서 목표가는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3,600원 선은 강하게 지켜져야겠고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향후 오버행 물량 등을 감안했을 때 비중은 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미 있는 상승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4,5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대림건설입니다. 지난 9월 10일 유화 건설 부문의 인적 물적 분할을 발표했죠. 대림건설은 그래서 이제 건설을 담당할 DLENC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인데 DLENC라는 기업이 재상장되고 지주사 역할을 할 DL이라는 기업은 변경 상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11월 예정되어 있는 주총에서 안건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비전, 주주가치 제고 등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있어야 되고요. 보통 사업부 분할의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대림건설은 오히려 반대예요. 공시 이후에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를 보자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배당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니 실망스럽고 이건 속된 말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욱이 이처럼 분할되고 DLENC에 대한 지주사가 될 DL 주식회사의 지배력을 위한 주식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봤을 때 지주사 체제를 보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향후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만약 재상장되는 DLENC의 신주 발행 등 이슈가 발생한다면 주가에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시장에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거예요. 시장은 참 냉정하고 냉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반영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의 기관이죠. 분할 공시 나오고요. 기관 초반에 왕창 매도하고요. 지금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저런 거 좀 감안하면 제가 기관이라도 일단은 팔고 봤을 것 같아요. 물론 11월 주총에서 통과를 해야 하니까 뭔가 당근 정책을 내놓게 되면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밖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주가의 의미 있는 상승은 당분간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아야겠고요. 혹시 물려 계신 분이 계시면 언젠간 올라오지 않겠어? 하고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G3BNT입니다. 과거 2014년 3월에 사명이 디지털 아리아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됐죠. 매출의 비중은 바이오 백신 쪽이 월등한데 아직도 제조 부분의 매출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는 안구 건조증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내에
700명 환자에 대해 투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 투약 기간이 길지 않음을 봤을 때 올해 내에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10월, 11월,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2,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보시려는 분, 또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주가의 하락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상 결과가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그 임상 결과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비중은 크지 않으셔야겠죠. 그리고 최근 메이저의 수급은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쵸? 9월달만 보더라도 외국인기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뭔가 수급이 살아나는지 여부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향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3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최근 교모세포종 치료제를 이용해 개발 중인 항암제 개발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G3 BNT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게 이번 3상 결과라는 거죠.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간 매각 걸림돌로 작용했던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를 두산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은 좀 커진 거죠. 또 이런 가운데 28일 대형 사모펀드들 외에도 현대중공업도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매각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은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두산인프라코어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변수이긴 합니다. 이제 소송 우발 채무 두산이 책임지니까 잘 되겠네. 확정된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최근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앞으로 더 잘 대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두산그룹의 자구한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회사, 투자회사로 분할해 매각 계획할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통해 두산 바켓을 거느린 투자회사나 두산중공업과 합병시키고 사업회사만 매각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채무 많죠. anyway, 이때 분할 시의 현금과 차입금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테니까 아직 매각 관련 확정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잔치에 사람들은 몰리게 하는데 흥행은 했어요. 근데 어떤 음식이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이러한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내수 굴삭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겠지만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이고요. 상반기 말 지금 시가총액이 두산인프라코어 1조 8천억이죠. 근데 상반기 말 별도 차입금이 얼마예요? 시가총액보다 커요. 약 2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보다 1조 원이 더 많네요. 현재 시가보다 이렇게 차입금이 큰 상황이고 매각 기대감으로 6월 중순 이때부터 좀 매각 기대감이 있었죠. 그럼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비중이 크면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막판 매각을 앞두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점, 불확실성까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마인드도 분명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1선은 강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요 이평선이니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체크해놨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21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매각 진행 관련돼서 진행사항에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점에 물렸으니까 그래 잘 또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 낮춰야지. 이런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수젠텍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핫한 진단키트 중에 하나죠. 끼도 있지만 최근에는 변동성이 매우 커서 대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비중은 크지 않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3일에서 9월 25일까지 3일 동안 많은 공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손미진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자사주 32만여 주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었죠? 뭐 좋은 거예요, 당연히. 자사주 취득한 거니까. 뭐 인터뷰도 했죠? 뭐 회사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기반에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공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공시에는 전환사채 전환 청구 공시가 2개가 있었죠. 9월 23일에 한 번, 9월 24일에 한 번.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151만 2,503주, 약 그러니까 151만 주가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되어 상장됩니다. 전환가액은 5,830원입니다. 현주가 4만원 넘죠?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는 항원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고, 8월 25일에는 미국 소재 업체와 중화항체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또 지난 9월 3일에는 FDA로부터 항체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항체 신속 진단키트의 국내 임상을 완료하고 정식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 내에 또 승인 기대감도 있고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 관심 두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이 현재 5,700억인데 시총 1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더 가서 주가가 41,000원이 아니고 한 10만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하반기 시작하는 7월부터 변동성 보세요. 급등 급락 한 2, 3주 쉬고 급등, 왜 하락했나 싶을 정도로 또 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고, 이러면서 매물대만 좀 두터워진 뭐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곧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물량 151만 주 물량도 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더욱 비중이 작으셔야겠고요. 만약에 뭐 급등했을 때 샀다가 급락했을 때 팔고, 이거 엇박자 한두 번 잘못하면요 계좌 20-30% 손실은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그쵸? 단기적으로 60일선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셔야겠고요. 향후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 5만원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업입니다. 바다 제비집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SD생명공학의 매출 비중은요, 역시 마스크팩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사업에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게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마스크 매출액이 46억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36억 원. 올해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한 80억 원 크게 증가하는 거죠. 예. 해외 쪽 뭐 오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성장성 확인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작년에 건기식 매출이 55억이었는데 올해 200-300억 투자해서 제2공장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함에 따라 2022년에 300억 매출, 1년 후 2023년에 1100억 매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연간으로 놓고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원 미만 정도의 수치로 흑자 전환하는 정도로만
만족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는 이처럼 미리 체크해 뒀지만 7,300원 전후가 부담되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앞으로 향후 실적만 잘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원형 바닥, 네, 원형 바닥식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인 듯 보여요. 그런 상승 파동이 나올지도 모르는 기대감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단기가 아니고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잘 될 거야, 뭐 2, 3년 가져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일봉상 보더라도 거래 터지고 거래 없다가, 거래 터지고 거래 없다가, 거래 또 들쭉날쭉,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은 작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그것도 지수 관련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근 저점은 강하게 지켜줘야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7개의 기업에 대한 진단 및 이번 추석 특집 종목 진단 대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종목이 아니어도 종목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수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대박 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